일단 이제 저를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여기 앞쪽에 불 약간 꺼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네. 앞에 불 한 번만, 네, 앞쪽만 살짝 너무 밝아서, 네. 전부 다 꺼지나요? 네, 조명이 좋네요. 오늘 저희가 맡은 내용들은 놀이와 관련된 내용들이고, 그리고 놀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건데요. 역량 강화 교육으로 지금 들어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손놀이를 좀 잠깐 해볼 건데요. 두 사람씩 서로 짝을 좀 지어주시겠어요? 네. 세 분이 되시면 그냥 세 분이 하셔도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세 분이서 하시고, 이렇게 두 분이서 하시고. 네. 이렇게 두 분이서 하시고, 세 분이서 하시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손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네, 몸풀기. 두 손을 서로 맞잡아 주시고요. 네, 두 손을 서로 맞잡아 주시고요. 같이 함께 맞잡아 주세요. 네, 잡은 상태에서 위아래로 서로 흔들어 주세요.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네, 교차되지 않도록. 의자를 좀 당기셔야겠는데. 네, 사이가 좀 멀죠? 위아래를 서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서 노래와 함께 간단한 박수를 좀 들어갈 건데요. 이 박수는 응용이 충분히 가능한 박수 놀이여서 나중에 이제 돌보미 활동을 직접 하실 때 아이들과 또는 어르신들하고 같이 어떤 활동들을 진행을 하실 때 짧게 진행할 수 있는 간단한 놀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스 브레이킹 놀이로. 위아래를 이렇게 흔드시면서 노래를 들어갈 건데요. 그 노래는 진돗개 박수라는 노래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진돗개 박수? 처음이시구나. 진돗개 박수는 노래가 아주 간단해요. 지나가는 진돗개가. 그래서 제가 방금 박수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박수를 칠 거예요. 박수는 우리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손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손뼉을 치면 그만큼 건강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자극을 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진돗개가 이제 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걔는 어떻게 짖을까요? 멍! 좋아요. 또 어떤 개는, 사나운 개는 왈! 이렇게 짖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선택을 하시면 되고 우린 조금 더 귀엽게 멍으로 할게요. 그럼 멍멍을 하는데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1, 2, 3, 3, 2, 1로 오는데 이게 뭐냐면 서로 맞잡은 손을 이렇게 서로 흔들어가면서 나 한 번 치고 상대랑 박수를 한 번 칠 거예요. 나 한 번, 그리고 상대는 두 번으로 올라갑니다. 단계가 올라가요. 나 한 번, 그 다음 몇 번 쳐야 될까요? 세 번을 치겠죠. 이렇게 해서 나 한 번, 상대 한 번, 나 한 번, 상대 두 번, 나 한 번, 상대 세 번. 그리고 거꾸로 내려옵니다. 나 한 번, 상대 세 번, 나 한 번, 상대 두 번, 나 한 번, 상대 한 번.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를 같이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에 얼마나 합을 잘 맞출 것인지, 그리고 서로의 건강도 좋아지자라는 차원에서 한번 해볼 거고요. 한번 간단하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짝꿍이 살짝 외출을 하셨으니까 저랑 같이 하실까요? 저의 도우미가 돼주세요. 오늘 또 커플로 또 하얀색 같이 맞춰서 같이 함께 도우미가 해볼게요. 자, 해볼게요. 시작. 지나가는 진돗개가 멍! 박수 칠 때는 네, 그렇죠. 응용력 좋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1, 2, 3, 3, 2, 1로 오는데 상대랑 칠 때 멍으로 외치시면 돼요. 자, 다시 할게요. 시작. 지나가는 진돗개가 멍! 멍멍! 멍멍멍! 멍멍멍! 멍멍! 멍!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2단계를 갑니다. 지금 이제 기본 연습했으니까 2단계는 1, 2, 3, 4, 3, 2, 1로 올 겁니다. 4는 한 번만. 아시겠죠? 한번 해볼게요. 2단계. 자, 갑니다. 시작. 지나가는 진돗개가 멍! 멍멍! 멍멍멍! 멍멍멍멍! 멍멍멍! 멍멍! 와, 완전 잘하시는데? 네. 오, 잘하시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2단계까지 갔는데 이제 심화 과정, 응용 과정이에요. 응용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일 안 되는 게 뭘까요?
소통을 하면서 제일 안 되는 건 뭐가 제일 안 될까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 소통, 특히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안 되는 게 왜 소통이 잘 안 될까요? 단어가 잘 안 떠올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슬프다, 단어가 안 떠올라서. 또 뭐가 있을까요?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내 얘기만 자꾸 하니까 소통이 서로 안 되는 거거든요. 듣기 평가가 잘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듣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읽는 것도 있고 이해하는 것도 잘 안 되고 듣는 걸 좀 잘해줘야 되는데 마지막 응용 단계는 듣기를 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냐면 앞에서 제가 지나가는 할 텐데 동물이 바뀝니다. 당연히 동물이 바뀌면 동물 소리도 바뀌어야겠죠. 제가 돼지들이 그러면 꿀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앞에 선생님이 무슨 동물을 이야기하는지 잘 들어주셔야 이제 그거에 맞춰서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들어가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짝꿍이 지금 처음 하시니까 잘 리드하셔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용 버전. 오자마자 바로 응용 버전 들어가는데 1단계로 하겠습니다. 1단계. 자, 1단계면 1, 2, 3, 3, 2, 1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동물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잡으시고 시작. 지나가는 참새들이 짹짹 짹짹짹 짹짹짹 그렇죠. 네. 헷갈리셨죠? 그렇죠. 헷갈리셨죠? 이렇게 할 건데요. 이제는 각 팀별로 동물을 하나 정하세요. 팀별로 동물을 하나 정하세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 팀에서 동물을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이 한번 불러서 끝나고 나면 이 팀으로 넘어가고요. 이 팀이 또 하나 불러서 같이 다 해서 끝나고 나면 이 팀으로 넘어올 겁니다. 동물 하나 정해주세요. 상의하셔가지고 동물. 단 소리가 나는 동물을 좀. 네, 이거는 비밀리에 해야 되겠죠? 듣기 평가 상대가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떤 동물을 할지는 비밀로 하시고 두 분만 아시고 정하셨죠? 자, 그럼 이 팀부터 들어갈 거예요. 자, 손 잡으시고 이 팀이 하시는 거 잘 듣고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이 팀이 다시 동물을 말하고 똑같이 하실 거고 여기 세 번째 팀까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자, 들어갈게요. 손 잡으시고 자, 이 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 팀. 자, 어떤 동물이 나올지 잘 들어주셔야 돼요. 듣기 평가. 자, 가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너무 많이 생각하셨어. 다시 한번 기회를 저희가 알긴 하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시작. 지나가는 돼지들이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오케이. 네, 자, 이번엔 2단계 여기 뒤에 팀 들어갈게요. 어떤 동물 나올지 잘 보세요. 동물 단어가 2글자면 뒤에를 들이로 붙여주시면 되고 동물 단어가 3글자면 예를 들면 뭐 다람쥐는 아니겠지만 다람쥐 가 3글자면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 2글자면 참새 들이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4개 음절로 나올 수 있도록. 자, 가십니다. 자, 뒷팀 들어갈게요. 잘 들어주세요. 시작. 지나가는 까까 까치들이 까까 우는 거 맞죠? 까마귀가 까깍은 아니죠? 까치들이 까치도 까깍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일단은 까깍인 걸로 다 지금 다 동일하게 깍을 외쳤으니까. 네. 자, 마지막 팀 들어갈게요. 자, 마지막 팀이 3명인데도 다 지금 너무 합을 잘 맞아요. 근데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 팀끼리 단합은 너무 잘 되는데 주변을 아직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이 당황하고 있어. 그죠? 당황스럽죠? 너무 빨리 끝나시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팀이 하실 때 주변을 배려해서 조금 더 같이 속도를 맞춰서 같이 한번 할게요. 속도를 맞춰서. 자, 이 팀의 동물 나옵니다. 자, 시작. 지나가는 오리들이 우리 깨 여기 여기 팀 너무 잘 맞췄어요. 이 2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2팀 손 잡으시고 오리로 가겠습니다. 오리. 여기는 쉬세요. 네, 쉬시고 2팀을 보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갈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두 번, 한 번입니다. 시작. 지나가는 오리들이 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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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꽥. 1단계, 1단계. 1, 2, 3, 3, 2, 1로 오는 1단계 지급했어. 네, 4까지 안 가고 1단계 지급했었어요. 1단계. 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1, 2, 3, 3, 2, 1입니다. 자, 이제 오리 말고 여기서 한번 던져 주실래요? 뭐 할지 노래 동물 하나 던져 주세요. 자, 갑니다. 시작. 두 분 가는 염소들이 염소. 이렇게. 그래도 한 번은 성공해야 우리가 마지막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두 팀만. 제가 할게요 이제. 자, 갈게요. 시작. 지나가는 호랑이가 엉엉 천천히 엉엉 그다음 마지막 한 번 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네네. 이 놀이의 이름은 진돗개 박수 또는 다른 데서는 뭐 미친 고양이 박수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개를 말하지 않고 고양이를 말하는데 뒤쪽에서는 멍을 외치면 고양이가 멍을 외치면 안 되니까 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얘는 단계를 계속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상대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듣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주의집중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간단한 놀이예요. 그래서 또 박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 충분히 다 활용이 가능한 놀이고요. 이게 제일 좋은 것도 뭐냐면 매번 할 때마다도 재밌어요. 짝꿍이 계속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어떤 친구들은 지난번에 계속 반복적으로 시작할 때마다 했더니 기린들이 그랬는데 기린을 어떻게 소리가 내죠? 기린 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나름 그 순발력을 발휘해서 할 때마다 재밌는 놀이여서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저희도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보았습니다. 좀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론적인 게 좀 간단히 좀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 노는 것들을 같이 함께 해보려고 해요. 놀이라고 하는 게 뭘까? 자, 네이버에서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세 가지의 뜻. 놀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노는 일 또는 그런 활동을 놀이라고 합니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혼자서 하는 것도 노는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 놀이의 정의에서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놀아야 되는 그런 일이나 활동이 놀이가 될 수 있어요. 일도 놀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도 놀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이게 첫 번째 정의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통용이 되는 그런 정의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굿, 풍물, 인형극 따위의 우리나라 전통적 연희를 말한다. 이건 옛날에서의 놀이 이거였죠. 전통놀이 한다 또는 뭐가 있었죠? 풍물놀이 한다. 이렇게 뒤에 단어를 붙였잖아요. 이런 단어들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전통적 놀이 문화를 의미했다는 거죠. 그때도 이 놀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마지막이 요즘에 특히 더 아이들에게 필요한 또는 어른들에게 필요한 건데요. 이 놀이의 마지막 정의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는 방법에 따라 노는 일.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규칙과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 놀기 전에 함께 규칙과 방법을 정하고 놀기 시작해야 돼. 이게 놀이라는 거죠. 놀다가 야 마음에 안 들어. 나 이렇게 하자. 자기 마음대로 먼저 자기 혼자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노는 건 놀이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여러 사람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규칙과 방법을 처음부터 일정하게 정해놓고 놀아야 된다. 하다가 그 규칙을 바꾸고 싶으면 다시 합의해서 또 놀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요즘에 특히나 더 중요한 놀이의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놀이가 도대체 무엇일까? 놀이는 저는 지금 놀이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죠. 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놀이가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될까요? 일이 될 수 있어요. 가정에 돌아가셔는 놀이가 될 수 있겠죠. 원래대로 유희, 뭐 이런 휴식 그런 걸 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지금 이 자리에서 놀이를 뭘로 하시는 거죠? 학습,
훈련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놀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 놀이를 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단순하게 이렇게 주입식으로 이론을 하는 것보다 놀이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 그 흡수되는 속도가 훨씬 다르기 때문에 정규 교육 과정 안에서도 놀이를 통해서 교육을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도. 놀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사학자가 있어요. 네덜란드 사학자이고요. 요한 하위징하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학자가 놀이에 대해서 정의를 내는데 이분이 정의한 단어가 있습니다. 인간은 놀이하는 인간이다. 즉 호모 루덴스라는 단어를 정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인간이다. 생각하는 사람이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러지죠. 근데 이거 새롭게 만들어낸 단어예요. 이분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옛날로 돌아갔을 때부터 결국에는 놀이를 했었다. 사냥을 하기 위해서도 또는 막 이렇게 던지면서 연습을 하는 그 과정 다 놀이처럼 했었는데 그 놀이의 문화가 점점 시대가 갈수록 뭔가를 시간을 버리는 것이라고 편견이 생겼다는 거죠.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자 놀고 있어요. 그럼 걔는 뭔가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공부하라고 하죠. 그만 놀고 공부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의 이미지는 놀이는 시간을 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옛날부터 우리는 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전 연습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인간은 항상 놀이하는 인간이었다. 호모 루덴스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셨어요. 즉 놀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문화를 만들어내는. 놀이가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축제라고 하는 것. 축제는 원래는 제사의 의미가 좀 더 강했어요. 일본에서 넘어온 의미를 생각하자면 일본의 그 놀이 문화, 축제는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일본 가보신 분? 일본은 작은 마을들이 되게 많고 마을별로 약간 특별한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가면 아기자기하게 막 탈도 쓰고 뭐 그렇게 신처럼 모시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문화를 갔을 때 그들은 그걸 함께 즐기는 문화로 가는 걸 축제라고 표현했는데 그거는 실제로는 제의 의미가 좀 더 컸죠. 숭배하거나 뭔가의 제의 의미가 강했어요. 그 제를 함께 즐기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런 의미를 좀 강하게 했지만 실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들어가자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노는 형태, 원래 의미, 함께 모여서 노는 그런 형태들은 어떤 것들을 단어를 썼을까요? 축제란 단어보다 옛날에는 마을 잔치란 단어를 많이 했죠. 우리의 놀이 문화는 잔치의 문화에서 함께 같이 나눠 먹고 즐기고 하는 문화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축제라는 단어로 이제 변형이 되면서 이 제의 의미는 실은 일본에서 넘어왔던 제사를 지내는 의미가 좀 더 강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축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즐기는 문화, 옛날로 돌아가서 잔치의 개념이 좀 더 큰 거죠.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이런 문화들. 근데 이런 축제 안에서, 축제의 장 안에서 또는 잔치의 이 문화 안에서 즉 놀이는 절대 빠질 수가 없더라라는 거. 놀이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옛날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옛날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놀았을까? 약 500년 전의 네덜란드 그림이에요. 네덜란드의 그림. 놀이에 대한 네덜란드 그림인데 여기에는 다양한 놀이들이 지금 많이 들어있어요. 알고 있는 놀이들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굴렁쇠 놀이 보여요. 굴렁쇠 하셨어요? 해보셨어요 한번?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반드시 조금만 가는 것조차도 되게 힘들었던. 근데 이게 한참 또 유행이었던 건 88 올림픽 때. 다 고개를 끄덕이시면 그 시대의 TV를 보시고 기억이 하신다는 뜻인데 이 굴렁쇠 우리도 놀았던 놀이 문화였거든요. 또 뭐가 보이세요? 어떤 거? 등타기면 이거 기마. 저희 땐 말뚝박기. 자, 사람 세워놓고 사람이 그 판이 돼가지고 그 위에 올라타는 말뚝박기. 네, 기마 타기.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떤 거? 사람 뺏기? 꼬리잡기 쪽에 있을 거예요. 꼬리잡기. 어디. 저도 좀 뿌옇게 보여가지고 빨간 거 이거. 네, 그림 좀 뿌옇게 보이네요. 네, 꼬리잡기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눈 가리고 뭔가 잡는 놀이도 있고요.
이 벽만 있으면 타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이거 뭐 동대문처럼 이렇게 하고 그 사이 사람이 지나가는 이런 모양도 보이고요. 또 이거 가마 타는 거 보이세요? 가마 태워주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우리 거 다 가져갔다고 할 수도 있겠죠? 500년 전이에요. 네. 그리고 다리를 다 이렇게 해놓고 다리사이를 막 건너뛰고 있어요, 사람이. 뭐 이 다리 저 다리 이거 해보셨어요, 혹시? 이렇게? 네. 그 다리를 건너뛰고 있는 모습도 있고, 또 여기는 뭔가 이 채를 길게 잡고 있어요. 여기 밑에 뭐 어떤 동그란 모양이 뭐가 있고, 팽이치기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여자친구들은 동그랗게 이렇게 치마를 뱅글뱅글 접시치마처럼 돌려서 하는 것도 있었고, 앞쪽에 여기 모래가 있으면 모래 가지고 노는 놀이들도 있고요. 그쵸? 물구나무 서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놀이들이 곳곳에 하고 있는데, 이 곳곳에 하는 놀이들이 500년 전이고 다른 나라긴 하지만 해보셨잖아요. 놀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용되는 하나의 또 언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놀았어요, 같이. 이렇게 놀았는데 그들도 그렇게 놀았고 우리도 그렇게 놀았고, 놀이는 세대를 불문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놀았을 때 도대체 뭐가 좋은 거야? 그렇게 잘 놀아. 잘 노는 아이들이 뭐 잘 큰다라고 하는데 어디가 좋은 거야? 우린 좀 알고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좀 한번 더 놀이가 어떤 부분에 좋은지를 찾아볼 거예요. 독일의 예로 넘어갈게요. 독일의 20세기 초에 전쟁이 일어났죠. 네,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전쟁으로 인한 고아들이 아주 많이 발생을 했죠. 이 고아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고아원이 나라 차원에서 곳곳에 생겼어요. 곳곳에 생겼는데 이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데도 불구하고 맨 윗줄에 보시면 사망률이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죽어가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다. 그래서 전쟁 때문에도 이렇게 피폐해진 독일 안에서 왜 유아의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 아이들이 점점 커가서 사람들이 함께 돼야 되는데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도대체 왜 사망률이 높은 것인가 라고 고아원을 조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그 사망률이 유독 낮은 고아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고아원을 보니까 그 고아원에서는 다른 고아원들과 달리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일 때 가슴에 안고 먹였다고 합니다. 한 사람씩 끌어안고 가슴에 안고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여주고, 또 뭐를 했죠? 말도 걸어주면서 잘 먹는다 뭐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3번씩 아이를 꼭 안고 우유를 먹이면서 그러한 스킨십, 엄마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이 고아원에서는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다르구나. 이것이 그 사망률을 낮추는 하나의 원인이구나. 이 부분이 차이가 났던 거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단어가 형성이 됐어요. 머더링 효과라고. 엄마의 스킨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는 함께 있을 때 그 스킨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효과, 머더링 효과라고 합니다. 이 머더링 효과는 그만큼 스킨십이 중요한데, 스킨십을 하기 위해서 무턱대고 가서 딱 만지면 뭐예요? 이제 이거는 성추에 걸립니다. 그쵸? 근데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잖아요. 함께 방금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첫 시간에 항상 이걸 하거든요. 처음 만난 사람과 손을 잡게 만들어요. 자연스럽죠? 무턱대고 손을 잡았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거부감이 들고.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런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데, 이 놀이를 통해서, 이런 스킨십을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의 느낌을 전해준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좀 더 의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이 스킨십이 정말 중요할까? 이 머더링 효과 이제 알았어. 실험해본 결과, 조사해본 결과, 연구 결과 이렇게 됐다는 건 알았어. 근데 이 스킨십이 이런 효과를 나타내지에 대한 의문점. 스킨십이라고 하는 건 피부죠. 피부를 부딪히는 거잖아요. 우리 세포가 인간을 형성하기 전에 3가지의 형태로 나눠집니다.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 과학 시간이에요. 생물 시간. 아마 배웠을 거예요. 눈 감기시면 안 돼요. 어려운 거 들어간다고. 네. 눈 크게 뜨고. 우리가 이 이론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으로 구분이 지어지는데, 얘네들은 점점 세포가 분열해서 자라면서 외배엽은 피부, 감각, 뇌로 갑니다. 성장을 하는 거죠. 내배엽은 안에 있는 소화기관들을 만들어줍니다. 중배엽은 중심이 되는 뼈, 근육, 이런 것들, 혈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요. 결국 봤더니 피부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감각과 뇌가 같이 함께 연결되어 있더라. 한 핏줄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를 자극한다는 건 결국 어디를 자극하는 거다? 뇌를 자극하는 거다. 오감을 발달시킨다. 감각기를 자극을 준다. 그건 결국 뇌를 발달시키는 거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혀내신 연구 교수님께서 이게 일본의 명예교수, 일본의 뇌과학자 최고 권위자이신 오시마 기요시라고 하는 과학자 또는 교수님이신데요.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연구의 결과에 보면 인간의 두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뇌 안에 있는 앞에 이 전두엽 부분인데 이 전두엽은 기억 사고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자극을 주고 발달을 시키려면 결국 뭘 해야 된다? 감각을 자극시켜야 된다. 오감을 자극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럼 오감을 자극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스킨십, 피부를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어릴수록 책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이 오감을 발달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체득하는 것이 가장 두뇌를 발달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는 책도 읽어주긴 하지만 뭘 해요? 자꾸 만져주고 마사지 해주고 하잖아요. 아주 어릴 때 아이들을. 이래서 우리는 피부를 자극을 주는 이 놀이, 함께하는 이 놀이들이 얼마나 두뇌를 자극시킬 수 있는지, 두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이게 뇌우 구조예요. 뇌우 구조. 전두엽은 이 앞부분을 의미하죠. 보시면 내 사고하고 기억을 담당하고 있고요. 뒤쪽엔 다른 일부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두엽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모형인데요. 얘는 약간 형상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뇌 안에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활용되는가를 좀 더 크게 표현한 거예요. 크게 표현된 거는 우리가 좀 더 많이 활용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일단 자, 이쪽 부분을 볼게요. 이쪽 둘 다 보면 뭐가 제일 커 보여요? 손을 많이 쓰는 거죠. 네. 손에 가장 많은 연결이 되어 있다. 아까 잠깐 박수 제가 했잖아요. 이 박수를 치면 오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드렸듯이 신체 부위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손을 많은 자극을 준다면 이 손에 대해서 다른 기관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손을 아주 크게 표현해 놨어요. 아주 크게. 또 어디가 또 크게 발달이 되어 있나요? 입. 자극을 줬을 때, 뇌를 자극을 줬을 때 또 다른 부분들은 이 입, 하관 이쪽 부분이 또 많이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봤을 때 우리 인간은 손과 입을 많이 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다른 부분에 비해서. 다리나 실제 이런 부분은 되게 왜소하잖아요. 실제 이런 부분을 쓰는 것보다는 자극을 시켜주는 활동들을 더 많이 한다. 이게 호문클루스 모형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이렇게 저 모형들을 조각조각 찢어가지고 보는 건데요. 뇌는 꾸불꾸불한 그 호두 모양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 뇌에서 이 각 구간에 자극을 줬었어요. 자극을 줬더니 그 자극을 준 부분들이 어디랑 도대체 연결되어 있는지 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극을 줬을 때 그 부분이 뭔가에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정도의 부피는 이 손 부분을 의미하고 있었고 여기 이런 부분들은 얼굴 쪽을 나타내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연결을 시켰을 때 자뇌와 우뇌를 각각 연결시켰을 때 이런 부분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모습들은 동물한테도 들어간다고 해요. 우리 고양이는 뭐가 제일 민감할까요? 뭐가 제일 발달돼 있을까요? 고양이. 어디? 눈, 또 소리, 귀, 또 후각. 수염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다 정보를 얻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 수염이 아주 크게 그려지겠죠. 얘가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동물과 인간의 모습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은 호문클루스 모형이다라고 해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얘기했던 대로 피부는 결국 제2의 뇌라고 합니다. 뇌하고 같은 핏줄, 같은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 피부를 자극을 했을 때 결국 뇌도 함께 발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피부는 또 다른 제2의 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실험한 신경외과 의사가 있어요. 펜필드라고. 이 의사의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면 영상에서 뭐가 나오냐면 어떤 한 부인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주방에서.
갑자기 쓰러져요. 쓰러져서 급하게 병원을 데리고 가서 이제 뇌를 열고 수술을 하는데 뇌를 열고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마취 안 합니다. 마취하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그쵸? 내가 잘못했을 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러니까 이 의사는 어떤 것들을 했냐면 뇌를 열고 이 부분을 자극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얘기하면서 수술을 합니다. 그런 실험을 직접 하셨더라고요. 외과니까 많은 뇌를 이제 다뤘겠죠. 그런 부분을 결과가 바로 아까와 같은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한번 영상을 짧게 한번 봐볼게요. 영상이 연결이 돼줘야 되는데요. 느립니다. 이전에도 와봤지만 인터넷 연결은 느립니다. 지금 활동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다 함께 돌봄센터? 저희는 강서구도 사회적 경제연합회 소속이고요. 아, 가정으로 직접 방문을 해서 네.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아, 가정으로 직접 방문 활동을 하는군요. 왜 여기 나올까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아, 그러면 이런 놀이들도 많이 활용이 될 수. 그러면 제가 가져온 놀이들이 좀 더 활용이 많이 될 수 있긴 하겠네요.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영상이 연결이 안 되네요. 한번 나중에 요건데 됐네요. 알아듣지 못해도 다 보여집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네. 갑자기 쓰러집니다. 네. 그래서 남편은 부랴부랴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뇌를 자극을 주죠, 이제. 어떤 부분에 도대체 문제가 있어서 쓰러진 건지. 보이시죠? 마취하지 않고 서로 얘기하면서 합니다. 신기하죠? 다른 수술하면 마취하고 하잖아요. 뭐 전신 마취도 뭐. Toast. Dr. Penfield, I can smell burnt toast. Dr. Wilder Penfield. He cured my seizures and hundreds more. They say he drew the roadmap of the human brain. We just call him the greatest. 요거 어디에 있을까요? 캐나다는 이런 그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 영상을 짧게 해놨더라고요. 한번 찾아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의사가 이런 실험을 통해서 뇌의 어떤 부분들이 어떤 것 감각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제 만들어서 연구에 발표한 거죠. 자, 그럼 놀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 놀이가 그래 피부와 연결되어 있네. 자극을 만졌을 때 피부는 또 뇌랑 연결되어 있네. 그래서 피부가 제2의 뇌라고 할 수도 있는 거네. 근데 왜 도대체 피부 자극이 좋을까? 이런 뇌 구조 안에서 또는 세포 안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놀이가 정말 중요하구나. 놀이가 두뇌 발달에 좋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생존과 좀 연결해 볼까요? 생존 능력. 우리가 아이들이 막 함께 놀 때 작은 사회 속에서 뭔가 사회성을 배운다라고 하는데요. 네. 실험을 합니다. 쥐들을 하나에 가둬놓고 한 쥐는 계속 놀게 합니다. 그 안에서 막 탐색도 하게 하고 한 쥐는 딱 가둬놔요. 절대 못 움직이게. 그러다가 두 쥐에게 뭘 냄새를 풍겨요? 주변에 고양이 냄새. 이제 어떻게 됩니다? 이 쥐들이 어떻게 될까요? 막 도망가죠.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살 길을 찾으려고 막 도망갑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많이 탐색하고 놀았던 이 쥐는 결국에는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가둬놨던 그 쥐는 어떻게 되죠? 탐색하지도 못하고 당황스러우니까 그 자리에서 결국 죽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의 결과예요. 놀이는 또 생존과는 연결이 있다. 함께 이 놀면서 하는 것들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꼬집어낼 수 없지만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다. 학습하게 된다라는 거죠.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지 못하는 것들을 스스로 학습하는 그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실험이고요. 조금 더 이론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지금 평생교육
그러니까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고, 실은 저도 이제 사회적 공헌화 협동조합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 소개가 앞부분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자료를 보내면서 제가 앞을 빼버렸는데, 저는 이제 마을에서 마을 활동을 좀 오랫동안 했고요. 저도 제일 처음에 협동조합을 만들 때 이 돌봄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돌봄의 성격상 공공의 영역이다 보니까 협동조합을 통해서 수익 창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뭔가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절대 굴러갈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또 다른 수익 사업을 통해서 이 경단녀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저는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교육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을 다녔고 석사를 전공하고 지금 박사 마지막 4학기 하고 있어요. 이제 관련해서 논문도 준비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발달 이론, 아동의 발달 이론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보육교사하고 뭐 아동과 관련한 다양한 그런 그 자격증,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때 무조건 배우잖아요. 배웁니다. 인지발달 이론에 의해서 인지발달 이론을 두 명의 학자가 각각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첫 번째 피아제라고 하는 학자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 인간은 처음부터 저절로 인지가 발달돼요. 쉽게 생각하면 그 나이 되면 그런 거 배워. 이런 의미예요. 그 나이 되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구간을 뒀어요. 0부터 2세까지는 감각운동기, 감각이 많이 발달되는 시기. 2세부터 7세까지는 조작 전 조작기라고 해서 어떤 것들을 할 때 자기중심적이기도 하죠. 7세부터 12세 정도 되면, 즉 초등학교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거나 생각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12세 이상은 형식적 조작기라고 넘어갑니다. 상상하거나 이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근데 이 피아제라고 하는 학자가 말했던 그 인지 발달은 그 나이 되면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나이 되면. 어릴 때는 자연스럽게 감각이 먼저죠. 그 실험도 있더라고요. 그 감각 운동기에 대한 실험인데 영상에서 이제 갓 태어난 5일 된 아기에게 엄마 모유하고 다른 사람 모유를 거즈에 묻혀가지고 각각 코에 댑니다. 좀 잔인한 실험인가 이게? 각각 코에 댑니다. 당연스럽게 어디로 갈까요? 아이는 냄새를 맡으면서 차다가 결국 고개는 엄마 모유가 묻어져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혹시 이게 아이의 그 잠깐의 그냥 운일까라는 생각에 또 바꿔서 합니다. 역시 아이는 엄마의 모유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감각,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 0부터 2세까지예요. 그럼 2세부터 7세까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7세, 유치원 아이들, 더 어린 친구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아이가 셋이거든요. 큰애가 지금 중2, 둘째가 초5, 막내가 몇 살일까요? 3살입니다. 막내가 3살인데요. 이 3살을 왜 낳았을까요? 큰애와 둘째가 아들이에요. 막내는 딸이죠. 성공했습니다. 큰애랑 12살 차이, 띠동갑인데 이 막내가 3살이다 보니까 약 요 시기예요, 요 시기. 옛날을 좀 한번 떠올려 볼게요. 2세부터 7세 이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막 설명하면서 막 이야기해요. 있는 그대로 말하기도 하고 또 뭐 말하기도 하고 있는 그대로를 많이 이야기하면서 어떤 표현을 하려고 하죠. 표현을 하려고 하고요. 또 내가 할 거야. 내가 먼저야. 이 중심,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많이 발달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세에서 물론 뭐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도 계속 그러지만 7세에서 12세로 넘어가는 구체적 조작기 이 시기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초등학교에 넘어갔어. 유치원일 때하고 초등학생일 때하고 뭐가 다를까요? 아이들은 이제 직접 초등학생들을 보시니까 뭐가 달라 보인가요?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하죠. 막 써보라고도 하고 막 일기도 쓰라고 하고 사고를 할 수 있는 느낌도 적어보라고 하고 단순하게 끝나지 않고 뭔가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피아제는 이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봤을 때 인지의 능력은 저절로 발달돼. 그 나이 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는 단순히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야 라고 했습니다. 언어가 중요한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그 나이 되면 배워 라는 거예요. 어느 시기 되면 걷고 어느 시기 되면 기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비고츠키는 뭐가 달랐냐면 그냥 발달 안 돼. 뭐에 영향이 커? 다른 사람의 영향이 커. 같이 활동하는 사람,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이분은. 그래서 그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것들을 서로 모방해서 내 것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배우는 관계가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매우 중요하다. 왜?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을 해서 서로 내 것화 시킬 때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하기 위해서 그거는 엄청 언어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인디 발달 이론이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직접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니까 이 아이들은 당연하게 발달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 시기에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건지 아니면 모방을 하면서 참 언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어떤 발달 이론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드나요? 현장에선. 두 번째 거, 서로 배우는 과정이 좀 더 크다. 그러면 그 시기에 당연히 해주고 있다라는 그 피아제 이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네. 네. 아마 그 이유는 그럴 것 같아요. 돌봄에서 한 학년만 보시진 않으시죠? 다양한 학년을 같이 함께 하시죠. 네. 그러니까 서로 배울 수 있는 그 영향을 주는 그 관계가, 즉 사회적 관계가 좀 더 넓죠.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자들에서도 많은 분분합니다, 의견이. 이게 더 맞아, 아니 이게 더 맞아. 또 일부 학자는 두 개를 섞어서 이렇게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아직도 뭔가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예전부터 이 두 가지 이론에 대한 것들은 그 이상을 능가하는 이론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이론 발달을 통해서 인간은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는 많은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데요. 놀이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뭘 안 해야 될까요? 우리는 뭘 안 해줘야 될까? 애들이 막 놀고 있어요. 우리는 뭘 하면 안 될까요? 간섭. 간섭하지 말아야 되고 또 뭘 안 해야 될까요? 내가 임의로 규칙을 정해주면 안 된다는 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또 뭘 안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이들이 노는 환경이 주어져서 스스로 놀고 있을 때 우리는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그런 걸 이제 서로 배우는 거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항상 그때마다 좀 다르니까. 그러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 틀을 정해놓고 가둬놓은 상태에서 놀아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놀이는 생존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그 쥐의 실험에서도 보였듯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부족하면 분명히 그걸 인정하고 가야 하고 아이들에게도 또 그 아이들이 뭔가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편견을 갖지 않고 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정확히 해줘야 한다는 것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놀이를 조금 해볼 건데요. 전래놀이가 있고요. 전통놀이, 민속놀이가 있어요. 어느 게 제일 큰 범위일까요? 전래놀이, 전통놀이, 민속놀이. 제일 큰 건, 다 포괄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오, 공부하고 오셨군요. 이미 1번이라 센스가 있으시네. 1번이라 그러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그렇군요. 네. 전래놀이는 옛날부터 그냥 전에 내려오는 놀이라는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놀이인데 우리 딱지를 한번 제가 좀 더 딱지를 갖고 왔는데 딱지를 생각해 볼게요. 아주 옛날에는 뭐 달력이나 이런 거 종이로 해서 딱지를 접었죠. 십자 딱지로 해가지고 접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어릴 때는 동그란 딱지, 일본에서 너무 동그란 딱지가 유행이었어요. 네. 근데 이전의 딱지도 그렇고 지금의 딱지도 그렇고 그때의 딱지도 그렇고 지금 요즘의 아이들은 고무 딱지. 고무로 돼 있어요. 네, 엄청 비싸요. 이거는 애들 놀잇감이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약간의 사행성까지 붙였어요. 거기 일부분에 가운데 돈을 넣게 돼 있는 딱지도 있어요. 뭐 황금 딱지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건 더 비싸요. 근데 그 모든 딱지의 형태는 좀 바뀌었죠. 소재도 바뀌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똑같아요.
우리가 딱지라는 이름을 불린 이유는 제일 처음에 원래 딱지는 어때야지 이기는 건가요? 넘겨야. 두 번째 동그란 딱지도요. 다른 방법도 있었지만 결국 넘겨야 이기는 것도 있었어요. 마지막에 지금의 딱지도 넘겨야 이깁니다. 그럼 동일해요. 약간의 방법과 규칙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이렇게 계속 전에 내려오면서 어떤 형태는 바뀌어가지만 그것들은 다 전래놀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전통놀이는 뭘까요? 전통놀이. 처음 생겨서 그 골격을 그대로 지니고 가는 놀이. 이 전통놀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옛날 양반들이 했던 쌍욕이라고 하는 놀이가 있어요. 이렇게 바둑처럼 하는 놀이가 있어요. 걔는 내려왔을 때부터 그 형태를 그대로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내려갑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는 놀이들은 전통놀이라고 합니다. 전통놀이. 그럼 민속놀이는 뭘까요? 민속놀이. 이건 지역적인 특성이 좀 들어가는 거죠. 지역마다의 특성이 담겨서 우리 광주는 남구에 곶싸움 하는 데가 있어요. 곶싸움 전수관. 그 지역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의 문화가 담긴 놀이기 때문에 걔는 민속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놀이 안에 들어가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전래놀이를 함께 하실 거고요. 요거는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이라서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미꾸라지 게임은 손바닥을 이렇게 펴고요. 네, 손바닥을 펴고요. 그 중에서 내 왼손 책자에 없을까요? 책에 있어요. 이거 다 책에 있는 자료일걸요? 다 드렸어요. 네네네네. 자료를 미리 드려가지고 아마 책이 다 그대로 있는 거라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그대로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손바닥을 펴시고요. 그 상태에서 내 왼쪽 검지손가락을 들어주세요. 자, 이 게임의 이름이 미꾸라지죠. 자, 여기 둘 중에 어디가 미꾸라지일까요? 얘가 미꾸라지입니다. 나의 미꾸라지. 얘는 뭐냐면 미꾸라지를 잡는 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얘를 내 미꾸라지를 잡아야 될까요? 아니죠. 뭘 잡아야 돼요? 상대의 미꾸라지를 잡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요대로 펴니다. 네, 마주보고 하셔도 되고요. 더 넓게 이렇게 하나를 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두 분이 하셔도 되고 세 명이 하셔도 되고 똑같아요. 이거 설명만 해드리려 했는데 역시 실습이 필요해요. 실습이. 돌아서 요대로 두시고요. 저처럼 하나는 손바닥, 하나는 손가락이 이렇게 하늘을 치솟게 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이 손바닥 옆 사람의 손바닥 위로 손가락을 내려서 이렇게 꽂아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바꾸셔야 돼요. 자,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 그쵸? 네, 그쵸.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왼손 손가락 하시고 이렇게 그쵸? 손바닥을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콕콕콕콕콕 부셔주는 거예요. 여기도 선생님이 오른손 하셨어요. 왼손. 네, 왼손 요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콕콕콕콕콕 하다가 상대의 미꾸라지를 잡는 거죠. 잡는 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콕콕콕콕 찔러주세요. 자, 자극을 주는 거죠. 손가락 자극을 막 주다가 잡아라! 하면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때 내 미꾸라지는 나와야 되고 상대의 미꾸라지는 잡아야 돼서 좌뇌와 우뇌를 다 써야 되는 아주 복잡한 게임입니다. 이건. 네. 하지만 아주 간단한 게임. 쉽지 않아요. 양쪽 다 신경 쓰는 거. 네. 그렇게 해서 또 손을 또 바꿔서 해보고 이런 놀이입니다. 방법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사회자의 선생님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했던 것처럼 자, 콕콕콕 하세요. 잡아요 하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어요. 콕콕콕콕 하면서 막 이야기를 걸어요. 밥 먹었어요? 밥 뭐 드셨어요? 식사. 잡아!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야기를 막 걸다가 딴 생각을 하게 하다가 이런 식의 약간의 스킬이 좀 필요해요. 그랬을 때 재밌는 놀이. 역시 이것도 스킨십이죠. 잡는 거. 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인 거고요. 뭐 가로 세로 박수는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가로로 이렇게 계속 박수를 치고 한 사람은 세로로 치다가 한 사람 세로 치다가 하나 둘 셋 했을 때 먼저 친 사람이 승리. 박수. 근데 하다 보면은 한 사람은 치는데 한 사람은 그 위에 이렇게 겹치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순발력이 조금 더 따라하시는. 그래서 가로 세로 박수 게임이 있습니다. 자존감 박수는 다 하실 거예요. 나, 는, 내, 가, 정, 말, 조, 와. 두 개씩 이제.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네 개씩. 나는, 내가, 정말 좋아. 8개 다. 나는, 내가, 정말 좋아. 이렇게 하는 노래. 아주 간단하게 박수를 이용해서 하는 거. 하 박수는 아까 계속 하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박수. 진돗개 박수 아까 했었죠. 네, 뭐 미친 고양이 박수라고도 하고 개 바꿀 수 있고 이거 바꿀 수 있고 숫자가 1, 2, 3, 3, 2, 1이지만 1, 2, 3, 4, 3, 2, 1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아무 도구 없이 할 수 있지만 재밌게 놀 수 있는 놀이.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렸고요. 더 많아요. 처음에 저희 협동조합 만들 때 그래서 돌봄을 제일 처음에 만들었다가 6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이거는 도저히 공간은 동일했어요. 이건 도저히 수익이 안 나. 엄마들 반응이 없다. 돌봄에 대한 개념이 없다. 아직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접고 다른 사업을 했는데 다 함께 돌봄센터로 갔을 때는 이미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뢰도가 있고 정부에서 하는 기관이다라는 신뢰도가 있어서 이미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 수익을 계속 내면서 잘 운영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수요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이라던가 질적인 기대가 커지겠잖아요. 금액이 높을수록. 그런 것들을 충분히 좀 보완 미리 하시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때 좀 그렇게 실패를 했던 부분이라서 지금은 그냥 편하게 마을 돌봄, 조금은 보육에 가까운 돌봄의 개념인 거고 봉사자들이 와서 봉사를 해주는 개념이라 전문적인 교육이 아닌 거고 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생각했던 그 포커스는 식사예요. 저녁 식사. 아이들이 저녁에 엄마 아빠가 돌아오기 전까지 혼자 집에 있어야 된다. 저희 아이도 이제 저희도 맞벌이여서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3년 전에 이제 혼자 집에서 형이랑 같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화상이 여기 엄청 크게 입었거든요. 껍질이 다 벗겨져서 진짜 1년 정도 고생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흉터가 안 없어질 정도로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한다는 거여서 그래서 밥을 우리는 꼭 주자. 무조건 엄마들이 직접 해주는 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밥. 애들이 저희 공간에 오면 밥을 여러 번 떠다 먹어요. 이렇게 반찬도 여러 번 먹고 부족해 해가지고 밥에 대한 만족도는 엄마들이 3년째니까 엄청 만족이 높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주자. 요거여서 보육의 개념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거의 개념이 아주 커서 8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그 형태 안에 틀 안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게 그대로 부모님들한테 먹힐까? 네, 수요가 정말 있을까? 이거에 대한 그것도 좀 고민이 들어서 지금 아무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놀러 갈게요. 구경 가고 저희가 역으로 한번 찾아뵈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고누 뭐 여러 가지 놀이들이 쭉 있어요.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고 직접 하는 시간을 그 뒤에 가져볼게요. 고누는 옛날에 바둑 같은 개념이에요. 오목 아시죠? 오목. 네, 오목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네. 오목처럼 고누도 옛날에 했던 그런 바둑의 개념인데 옛날에는 평민과 양반 이렇게 그 계층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양반들이 하는 그 바둑놀이, 두뇌놀이 이런 게 있었고요. 평민들이 하는 이런 놀이가 있었어요. 평민들이 하는 놀이는 고누였어요. 양반들이 했던 놀이는 쌍육이라고 하는 놀이였어요. 주사위를 이용해서 6이 6개짜리 쌍육, 네, 2개의 6. 주사위 2개를 굴려가지고 하는 놀이예요. 근데 양반들이 했던 놀이는 특징이 뭐냐면 틀이 딱 정해져 있기도 하고요. 이름도 명확히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면 안에다가 말을 놓습니다. 면 안에다가.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면 안에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는 이제 뭐 고누지만 이렇게 예를 들면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하면 이 면 안에 말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하는 놀이예요. 그런데 고누는 평민들이 했던 놀이기 때문에 이런 틀 같은 게 없겠죠. 그러면 그들이 제일 많이 보고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될까요? 땅, 바다. 그래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 짬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땅이었단 말이죠. 땅에 그림을 그리고 놀았었어요. 또는 돌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놀았죠. 그 돌에 그림을 그리고 또는 나무 마루 그 정자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런 정자에 그림이 그려진 게 소세원에 남겨져 있어요. 고누, 참고누라고 실제. 예. 그리고 가마터 같은데 흙에 그림을 그리고 놓았는데 거기가 가마터야. 거기에 굳어져가지고 그 그림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양반들이 했던 거는 고스란히 그 역사의 흔적이 문헌에 남아있는데 평민들이 했던 놀이는 그런 식의 일부 흔적이 이렇게 문헌처럼 나와있진 않거든요. 근데 고누는 평민들이 했던 그런 놀이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듯이 지역마다 명칭도 다르고 놀이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모양도 다르고. 그리고 양반들이 했던 놀이는 면 안에다가 말을 움직였다면 고누는 즉 평민들이 했던 이 놀이는 선을 따라서 움직여요. 이렇게 있으면
선을 따라서 이렇게 말이 움직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이렇게 해서 고누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짬 나는 시간 간단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짧게 끝나줘야 돼요. 그러겠죠? 길게 이거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양반들이 했던 놀이는 그 유유자적. 술도 마시면서 신라 경주 가면은 이렇게 물 흐르는 술잔이 내려오는 그 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령구에는 술 먹는 술 게임 그게 이 주령구에 써져 있고요. 그런 놀이들이 그렇게 유유자적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양반들이 했던 놀이들은 최소 30분 이상씩. 고누는 짧게 해야 되는 놀이였는데 그 놀이의 종류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하자면 가두면 이기는 놀이가 있었고요. 상대가 못 움직이게 가두면 상대의 말을 그럼 따먹는 고누가 있었어요. 상대의 말을 계속 따먹어가지고 상대가 말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거. 마지막은 내가 갖고 있는 말들을 상대의 집으로 모두 다 옮겨주면 이기는 거. 이 3가지가 있어요. 고누에는 가두는 고누, 따내는 고누, 이사가는 고누. 그래서 가두면은 말이 더 이상 못 움직이게 만드는 고누에는 호박고누, 우물고누가 있는데 호박고누는 저 윗지방에서는 돼지고누라고도 불러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 평민들의 놀이다 보니까 지역마다 이름이 좀 다르고 모양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우물고누도 있고 우물고누는 아래쪽에서는 동그랗지만 위쪽은 네모난 우물 같은 형태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따내는 고누는 여러 가지 이런 형태의 이름들이 있고요. 이름들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찾아봤을 때 이거 없네 이럴 수 있다는 거. 평민들의 놀이여서 이름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사가는 고누는 이제 미국의 전통 게임인 다이아몬드 게임을 생각하시면 편한데 다이아몬드 그려져 가지고요. 뾰족한 이런 창 같은 것들 이렇게 옮겨가서 하는 놀이가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고누발을 전부 다 옮겨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게 이제 고누고요. 그래서 고누는 이런 말판이 바닥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고요. 그림도 되게 쉬워요, 원래. 그리고 바둑돌 같은 거. 주변에 쉽게 주울 수 있는 돌멩이들을 가지고 했겠잖아요. 그래서 바둑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조금 이따가 한 가지 놀이를 같이 직접 그려보면서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기놀이 아시죠? 공기놀이. 5알 가지고 하는 놀이.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옵니다. 하나알 집기. 저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 담임선생님이 표를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하나알 집기 성공한 밑에 동그라미. 2알 집기 성공하면 집에 숙제로 해가지고 뭐라고 보냈더라고요. 교과서에 있어요. 아이들이 던져서 잡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습해가지고 오라고. 1알, 2알, 3알, 4알까지 짚는 거. 그래서 5알 가지고 하는 공기놀이가 있고요. 공기놀이가 있고 이거는 고추장, 된장, 꺾기 요 단어도 역시 지방마다 좀 달라요. 저는 고추장, 된장이었거든요. 하나 찍는 건 고추장, 전부 다 찍는 건 된장. 이렇게 꺾는 거는 나이 먹기 또는 꺾기 했는데 혹시 다른 단어 쓰신 분 있으세요? 어릴 때? 다른 지방에 다른 분이 던져서 이렇게 던져서 잡는 거를 꺾기라고 하지 않고 채기라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낚아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단어들이 이건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잡는 게 안 되는 친구들은 코끼리 공기 넓게 많이 공기를 펼쳐놓고 코끼리코처럼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딱 접어서 코끼리코를 만들어 놓고 짚는 거. 이거는 손가락에 소근육의 협응력을 키우는 놀이라고 합니다. 네. 작은 근육에 눈을 보고 집어서 넣어야 되니까 눈과 손의 협응력을 키우는 놀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집어서 넣는데 애기들 손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꽉 차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알 까라고 하거든요. 알 까놓고 다시 또 집어서 하라고 해서 시간 내에 누가 더 많이 잡는지 이런 거 어린 친구들하고 충분히 다 할 수 있고. 코끼리 공기라고 하고요. 바보 공기는 요거 못 짚는 친구들한테 성공할 수 있는 그 성공 놀이에 재미를 주는 요소가 있어요. 네, 재미를 주는 요소 중에 가장 큰 게 경쟁 심리를 이제 이길 수 있게 성취감이 있는데요. 신명나게 해주고 성취감이 있는데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바보 공기라는 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뭐냐면 던졌어. 원래 잡아야 되죠. 던지고 아래에 있는 걸 잡고 잡아야 돼요. 하나의 공기는. 그쵸? 근데 바보 공기는 던졌어. 아래 건 잡았어. 위에 건 안 잡아. 이게 바보 공기예요. 던지고 얘가 떨어지기 전까지 아래에 있는 하나를 집어서 올리면 돼요. 바보처럼. 이게 바보 공기예요. 이게 얘를 가기 위한 연습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보 공기처럼 하기도 하고요. 찾아보시면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 먹기, 나이 몇 살 먹기 이렇게 팀별로 대결하기도 하고 공기 5알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제가 중학교 가서 다른 수업을 할 때 보니까 수업이 딱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이 됐는데요. 책상 위에 공깃돌을 꺼내요, 애들이 5알짜리를. 남자애들이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한테는 약간 그런 게 또 자기들 문화고 작은 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애들 그런 거 갖고 안 놀지 않아? 근데 다 놀더라고요, 갖고. 그 다음에 늑대야 지금 몇 신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했던 술래잡기 놀이 중에 하나예요. 북한에서. 네. 술래 한 명 정하고 기둥에 서서 절대 술래는 뒤를 돌아보잖아요. 우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돌아봐야 돼, 우리는. 움직인가 안 움직인가 확인해야 돼. 근데 북한에서 했던 이 놀이는 뭐냐면 절대 안 돌아봐. 역으로 불러줘요. 늑대야 지금 몇 시니? 하고 부를 때 늑대는 절대 돌아보지 않고 숫자만 얘기합니다. 몇 시다라고. 그러다가 늑대가 배고픈 시간 언제? 점심시간이라고 늑대가 대답을 하는 순간 잡아먹으러 갑니다. 그때 돌아봅니다. 이게 이제 늑대야 지금 몇 시니라는 놀이예요. 찾아보시면 영상도 막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무궁화꽃이 폈습니다. 아시죠? 전 이거 이야기할 때 지금은 되게 응용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무지개꽃도 있고 할미꽃도 있고 어떤 미션을 하게 하는 것도 있고 정말 유튜버들도 되게 많이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인데 여기 할 때 아까 우리 선생님들은 공평해야 한댔잖아요. 네, 아이들의 생각에서 어떤 편견 없이 공평한 그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게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포로로 잡아왔을 때 불평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포로로 잡아왔어. 그럼 새끼손가락에 걸게 하죠. 이렇게 쭉 늘어서게 합니다. 쭉 늘어서게 하는데 한 명 왔어. 잡아. 다음 왔어. 그 다음 잡아. 그러면 땡 하고 풀어줬을 땐 누가 먼저 풀어나죠? 나중에 잡힌 친구들이. 그럼 맨 처음 잡힌 친구들은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로를 잡았을 때 이 포로를 순서를 바꿔주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로가 되면 나중에 잡힌 친구가 무조건 앞으로 와서 잡게. 그래야 제일 처음 잡힌 친구가 먼저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놀이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피석치기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선 그리고 피석치기 하는데 이것도 지역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정말 종류가 엄청 많아요. 셀 수 없이 정말 많아요. 뭐 한간에는 몇백 개의 피석치기 단계가 있다고 할 정도로 한 발, 두 발, 세 발 뛰기도 있고 미는 거 도둑발. 도둑발은 발등 위에 올려놓고 발등 위에 올려놓는데 피석치기는 선을 출발했을 때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되는 게 피석치기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상대의 비석을 떨어뜨려야 돼요. 쓰러뜨려야 돼요. 그래서 도둑발 발등에 올려놓으면 살금살금 가져야 되는 그것 때문에 그 모양이 도둑발이라는 모양을 갖는다 그래서 도둑발이라고 하고요. 토끼띠면 발 사이에 넣고 뛰어가게 만들어주는 거. 오줌 싸개는 해보셨어요 혹시? 이 아이들하고 돌봄 활동을 계속하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다가 비석을 끼워둡니다. 끼워두고 가면은 어떤 모습이냐면 약간 뭐가 마려운 듯한 모습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오줌 싸개라는 단어 명칭이 별명이 붙은 거예요. 별명이. 똥 싸개는 이게 아래에서부터 쭉 올라오거든요. 똥 싸개는 엉덩이 바로 아래. 이 뒤를 돌아줘야 돼요. 무조건. 뒤를 돌아서 엉덩이 바로 아래. 엉덩이에 끼우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 절대 비석 쓸 수 없다고. 똥꼬 말고 똥꼬 아래에다가 끼우면 얘가 안 빠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략근을 꽉 조여줘야 돼요. 안 빠지게 하려면. 그 상태에서 가니까 이거는 이제 응가가 이보다 좀 더 강도가 세죠. 응가가 마려운 것 같은 포즈다. 그래서 똥싸개라는 단어가 있고요. 똥싸개는 다른 거는 다 앞에 가서 앞에서 정면으로 보고 쓰러뜨리려고 하거든요. 똥싸개는 어떻게 해요? 돌아서 응가하듯이 뒤로 돌아가지고 비석을 쓰러뜨리는 흉내를 냅니다. 대사장은 배 위에 올려놓고 신문팔이는 겨드랑이에다가 비행기는 팔을 쭉 뻗어서 손등 위에다가 훈장은 어깨에 그리고 목은 목 사이에 이제 이 어깨에 하는 것이 좀 어려운 친구들은 목 사이에 끼우거나 이렇게 끼워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마는 떡장수 가기 전에 단계를 한번 연습하는 건데 이마 위에 올려놓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앞에 보고 또 가져야 되고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하니까 이것도 신경 쓰고 쟤도 봐야 되고 그래서 양쪽에 신경을 곤두선 상태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이마치기 단계도 재밌어요.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인사를 해야 되겠죠. 이제 떡장수도 머리 위에 이고 가다가 인사를 하고 떨어뜨리죠.
근데 이마치기와 떡장수는 그 도착을 했을 때 간격, 예, 고개가 떨어지는 그 간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것도 엄청 머리 써야 돼요. 이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마지막 피날레가 장님인데요. 장님은 먼저 피석을 던져놓습니다. 던져놓고요. 눈을 감고 출발해서 피석부터 잡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잡냐고요? 친구들이 옆에서 우리 팀이 이제 막 안내해줘요. 안내자가 돼서. 야, 거기 아니 왼쪽 막 이렇게 해주면 이제 그걸 들으면서 이제 잡아갑니다. 잡은 상태에서 눈 감은 상태에서 밀어가지고 피석을 쓰러뜨려야 돼요. 그것도 역시 친구들이 이제 오른쪽 뭐 10도만 더 오른쪽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서로가 이렇게 협동해서 피석을 쓰러뜨리게 만드는 게 마지막 장님 단계. 다양한 단계들이 많고요. 이 단계에서 저희가 초등학생 아이들하고 진짜 수업을 되게 많이 했는데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는 이것이 진짜 창의적인 놀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단계를 애들이 만들어내요. 가장 히트가 됐던 단계가 뭐였냐면 거북이 등. 어떻게 할까요? 등에다가 올려놓아요. 등에 올렸는데 피석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구부정하는데 내 손으로 이 등에 안 올려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친구가 또 가서 올려줘요. 이걸 초등학교 저 기억 곽하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만들어냈어요, 단계를. 근데 인기가 또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얘가 어떻게 피석이 떨어져서 피석을 맞췄는데 어떻게 맞춰? 돌아서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옆에 가가지고 비스듬히 한 친구도 자기들 마음대로 또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진짜 대표적인 놀이가 되겠구나. 요거 기본적인 거 알려주고 애들 보고 놀이 만들어. 이번엔 너희가 하나 만들어서 해봐. 다른 놀이 또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 계속 만들어서 이 놀이만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피서만 딱 놔두면 이제 자기들끼리 가지고 나가서 놀더라고요. 저희가 딱지가 그랬거든요, 딱지가. 그래서 이렇게 피서치기 놀이가 있고요. 사방치기 놀이는 다 알 것 같아요. 여우야 여우야도 알죠? 이거는 놀이 형태를 좀 볼게요. 이 놀이는 우리 약간 전문가적으로 해야 되니까 서술형 놀이라고 합니다. 서술형 놀이. 무슨 뜻이냐면 주고받아야 돼. 일방적으로 계속 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 얘기했으면 내가 대답을 해줘야 돼.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다 불렀어. 그러면 이제 여우가 잠잔다. 그럼 또 대답해줘. 잠꾸러기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놀이를 서술형 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고받으면서 그 정보를 통해서 마지막에 어떠한 긴장감을 주고 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죽었니? 살았니? 죽었다 하고 돌아봤을 때 움직이면 아웃. 아시죠? 네. 죽었니? 살았니? 살았다 하고 돌아봤을 땐 도망가야 돼. 왜냐면 살았으니까 잡으러 갈 거니까. 이게 이제 여우야 여우야 놀이예요. 저는 늑대, 여우, 무궁화꽃이 폈습니다. 같이 섞어서 계속 합니다. 일단 무궁화꽃이 폈습니다 하고 여우야 여우야 하고 늑대야 늑대야 지금 몇 시니 하고 그러면 그것만 갖고도 몇 시간을 합니다. 너무 재밌어 해서. 한발술래라고 하는 것은 술래하고 참여자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뭐 이제 다 설명해줘도 나중에 하실 때는 또 모르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해드리고 영상을 찾아보면 나와 있으니까요. 네, 찾아보시면. 그래서 술래랑 얘는 술래잡기예요. 술래잡기의 가장 단점이 뭘까요? 술래잡기는 호불호가 엄청 강해요. 좋아하는 애들은 진짜 좋아하고요. 싫어하는 애들은 진짜 싫어요. 절대 안 한다. 술래잡기 하자. 저요 하는 친구가 있고 술래잡기 하자. 저 안 해요.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일단 저요 하는 친구는 빠른 친구. 달리기 잘하는 친구. 저 안 해요 하는 친구는 느려. 금방 잡혀. 재미없어. 느려서 내가 술래여도 또 잡는 것도 엄청 힘들어. 애들이 너무 날쌔가지고. 이런 차이. 근데 그거를 없앨 수 있는 게 한발술래예요. 뭐냐면 공간을 아주 넓어야 되는데 얘는 공간이 좁아도 돼요. 정해진 공간 안에서 술래랑 참여자가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죠. 대립을 하다가 시작할게 라고 외치는 게 저희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거든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외치고 나면 이제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술래가 숫자를 외칩니다. 하나, 둘, 셋까지 외칠 수 있어요. 한 걸음! 그러면 모두가 다 한 걸음밖에 못 가. 술래까지 포함해서. 서로 눈을 보면서 동시에 움직여줘야 돼요. 이 사람이 여기 있는데 내가 이쪽을 보면서 한 걸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술래잡기는 원래 터치하거나 잡으면 아웃이잖아요. 술래가 바뀌잖아요. 그건 똑같은데 방법을 그렇게 잡기 때문에 서로 엄청난 눈치 게임. 네, 상황. 절대 움직이면 안 되고 몸은 움직이는데 발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술래는 최대 3걸음까지 외칠 수 있어요. 3걸음 외치면 술래가 1걸음, 2걸음, 3걸음 가는 동안 도망가는 친구들도 3걸음까지 못 가. 그 안에서 잡아야 돼. 못 잡으면 다시 또 외치는 거고. 그래서 아주 막 달리기 잘하고 못하고 전혀 그런 게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놀이가 이제 한발술래입니다. 황새뱁새는요, 숫자가 적을 때, 뭔가 재미있는 신체 놀이 좀 하고 싶다. 그럼 요걸 하시면 되는데, 공간도 좁을 때. 한 분만 저랑 같이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맨 앞에 계시니까 앞에 잠깐 나오셔가지고 저랑 시범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황새뱁새는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방법을 잘 터득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어느 기준선을 두시고요. 오른발과 오른발 앞부분을 붙입니다. 네. 이 선을 기준으로 잡을까요, 선생님? 저희가 여기를 조금만 더 뒤로 가주세요. 네, 조금 더. 그래서 그쵸. 여기 선을 중심으로 서로 앞과 앞이 붙여주는 거예요, 오른발. 자, 왼발은 내 오른발 뒤에 딱 붙여야 돼요. 이게 내 기준이에요. 발을 움직일 때는 무조건 딱 붙여서 움직여 주셔야 돼요. 앞을 가든 뒤를 가든. 그리고 이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놀이에서 재미를 주는 요소 중에 하나는 신명 나야 되거든요. 신명 나야 돼요. 그 성취감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가위바위보예요. 누가 이길지 몰라. 행운이 들어있어. 가위바위보 할게요. 가위바위보. 자, 이긴 사람은 앞에 있는 발을 내 뒷발 뒤로 보냅니다. 딱 붙여서 보내셔야 돼요. 진 사람이 중요해요. 진 사람은 이 상태에서 뒤에는 가만히 두고요. 앞에 발만 움직여서 붙입니다. 그러면 진 사람이 계속 뭐가 될까요? 다리가 점점 벌어지죠. 그러다가 결국 못 벌어지면 아웃 되는 거죠. 자, 가위바위보 할게요. 가위바위보. 자, 뒤로 가시고. 가위바위보. 이럴 수가. 가위바위보. 이렇게 가위바위보 잘하시다니. 가위바위보. 자, 제가 이겼어요. 제 앞발, 거기 가만히 계세요. 제 앞발이 뒤로 옵니다. 앞에 발이 저한테 오셔야 돼요. 뒷발은 그대로. 한 번에 이렇게 네. 그래서 가위바위보가 아니요. 뒷발이 움직였어요. 앞발이 와야 돼요. 그대로. 뒤에는 그대로. 더더더더더더. 내가 지는 거예요? 이제 못하면 지는 거죠. 됐어. 마지막 한 번 더. 가위바위보. 다리 뒤로 가세요. 뒤로. 네, 앞발이 뒤로 가요. 뒤로 보내시고. 제가 이제 앞발이 가야 되는데 찢어지면 어떡하지? 갈게요. 갔어. 가위바위보. 이렇게 되면 이제 제 가랭이는 찢어져서 저는 황새 중에 뱁새 중에 뭐가 될까요? 제 가랭이가 찢어졌어요. 뱁새. 속담이 있죠. 저희 속담이랑 알려주거든요. 그쵸.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진다. 그럼 학습도 돼요. 뱁새가 뭐예요? 뱁새 찾아볼까? 요만한 새가 있어요, 진짜. 다리 진짜 쬐깐하지. 황새 뭐지? 찾아봐. 다리 이렇게 기네. 걸음이 서로 달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위바위보가 역전이 가능하니까. 내가 계속 졌다고 해서 지지 않을 수 있어요.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오늘 졌다 해서 내일 또 질이라는 법은 없는 거죠. 또. 그래서 사람 숫자가 적고 공간이 협소할 때 이것도 재밌어요. 또 하나의 이 부분이 또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은 하다 보면 자기가 자주 쓰는 발만 움직여요. 아까 선생님도 내가 자주 쓴 발을 왔잖아요, 자동으로. 근데 이 원칙은 항상 앞에 있는 발을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자주 안 쓰는 발도 움직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 이 고관절이랑 이쪽이 막 아파요. 스트레칭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름 다리 하체 쪽에 몸을 풀 수 있는 놀이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또 다리를 쭉쭉 뻗으니까 아이들에게는 키 크는 운동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황새뱁새라는 놀이는 속담도 공부하고 함께 놀아도 보고 일석이조가 될 수 있는 아주 좁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고 재미있는 놀이 중에 하나다. 그래서 뭐 오늘의 황새를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뭐 토너먼트식으로 가도 되고, 오늘의 뱁새를 한번 뽑아볼까 해서 뱁새한테는 우리 좀 더 노력해가지고 다음에 잘하자 막 응원도 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황새뱁새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재밌게 할 수 있는 놀이가 엄청 다양하게 많죠. 근데 또 앉아서 계속 신체 놀이만 할 수는 없으니까 만드는 놀이 중에 하나는 우방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팔찌 만드는 것도 합니다.
요즘에는 실팔찌라 그래서 이보다 더 가늘게 해가지고 막 닦는 식으로 만드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걸 5가지 색깔을 쓰는 이유가 있죠. 옛날부터 이 5가지 이 5가지 색을 쓰는 이유가 이 5가지 색이 좌우 위 상하, 그러니까 동서남북과 중앙을 의미하는 색깔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방에서 그 나쁜 기운들을 물리치기 위한 그 용도로 이 색깔을 이용해 가지고 팔찌를 만드는 겁니다. 악귀를 물리치고자. 그래서 아주 어릴 때 100일 되면 이 5가지 색깔이 들어있는 뭐 이런 걸 뭐 선물하기도 하고 오방씨를 걸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얘는 따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평면 닦기라는 방법은 옛날 머리 따는 거 아시죠? 이렇게 3가닥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따면 평면으로 따져요. 머리 닦기처럼. 근데 이치 닦기가 있는데 이 이치 닦기는 다 따고 나면 동그랗게 말아줘요. 얘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하는 정도로 신기하게. 그래서 동그란 형태의 모양이 나오는 건 입체 닦기로 해서 팔찌가 만들어지고요. 평면으로 3가닥 이렇게 나눠가지고 평면으로 닦기를 하면 걔는 이제 평면 모양으로 해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팔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함께 이제 먼저 딱지치기를 해볼 거예요. 저희가 최근에 딱지를 좀 만들어서 나눠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자, 같은 색깔이 좋으세요? 다른 색깔이 좋으세요? 다른 색깔? 서로 다른 색깔끼리 괜찮으세요? 네. 딱지 접으실 수 있으세요? 안 놀아본, 네, 2개씩요. 한 사람당. 안 놀아본 사람은 어떻게 치는지 몰라요. 어떻게 접는지도 몰라요. 저희가 이번에 만든 건데요. 네. 딱지치기 왕에게는 이 나머지 딱지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접어볼 거예요. 자, 어떻게 접을까요? 우선 십자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십자 형태로. 뒤집어서. 네, 뒤집어서. 그쵸? 색이 없는 쪽이 위로 올라오게 뒤집어가지고 십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 접는 선 보이시죠? 편하게 접으라고 접는 선 만들어 놨는데요. 접는 선대로 같은 방향으로 하나씩 접어가면서 저기 선생님 잘하고 계시네. 놀아보신 선생님이네. 어릴 때 좀 놀아본. 여기 다 만드셨어 벌써. 하나씩 이 전에 접어진 것들이 가려지게. 그쵸? 그렇죠. 그쵸? 접어지고 올리고 또 올리시고. 그쵸? 그래서 올리셔서 이 전에 접었던 것들을 이렇게 계속 물고 가셔야 돼요. 안 풀어지게. 마지막엔 끼워 넣으시면 되죠. 다 접으셨죠? 자, 그러면 한번 앞으로 나와 보실까요? 해봐야죠. 딱지치기까지 만드는 건 할 수 있어. 딱지를 잘 치는 방법은 또 달라요. 나오세요. 다. 제가 이길 거예요. 우리 아이 갖다 줘야 돼. 인기 짱일 거예요. 갖고 가면. 한번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다. 우선 2명씩 하셔서 딱지치기에 이기는 방법은 딱지를 뒤집어야 됩니다. 그쵸? 네, 바닥에 놓고 뒤집어야 되고요.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치셔가지고 먼저 뒤집은 사람이 승리하는 걸로 할게요. 네.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나요? 가위바위보 하시고 편하게. 먼저 하셔야 나오세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토너먼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잡고 이렇게 2분이서 네, 2분이서 하시고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여기 뒤에 한 팀 또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비어있는 다시 드시는 거지? 맞아. 네네네,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대로. 뭐 옛날에 후라이팬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 보통 쉬운 일이 스킬이 필요해요. 스킬이. 중앙을 맞춰야 돼요. 중앙. 이런 거 원래 후라이팬으로 뒤집었는데. 우와! 딱지는 돌려드리고 1승 하신 걸로. 자, 여기도 2분이서 하시면 돼요. 가위바위보 하시고. 진 사람 또 오세요. 나라고. 그렇죠. 진 사람부터요. 자, 이 2분은 딱지를 어릴 때 안 쳐보셨어. 안 쳐보셨어. 우와! 스킬. 딱지는 돌려드리고. 자동으로.
자동으로 딱지를. 운전해야지. 자, 왕중아. 하고 앉아. 왕중아. 하세요. 여기에서 승리한 사람과 이 팀에서 같이 붙을게요. 잘한다. 칠 줄 알아. 나도 허리 아픈데. 소리가 장난 아니죠? 오! 진짜 잘해. 방금 잘하셨어요. 이 학습이 좀 되는 것 같아, 학습이. 나는 못해. 중앙을 한 번에 잘하면 돼. 한 번만 뒤집으면 돼요. 그래? 오, 가운데를 맞춰서. 오케이. 가운데. 어깨 아플 것 같아. 그쵸? 살살 하세요, 살살. 오케이. 오! 진짜 잘하시는데? 오! 뒤집어질 것 같은. 자, 벌써. 어깨 아프네. 지금. 아, 슬퍼.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지금 다 나왔어. 우와! 자, 여기 승. 안 나요. 힘들어. 안 돼, 여기. 허리 아파. 자, 선생님 혹시 여기 왕과 한번 붙어볼까요? 자, 한번. 자, 놓으시고. 진짜 어깨 아파. 자, 왕과 함께 붙어보겠습니다. 나 팔이 아프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힘을 줬더니. 자, 가운데. 오! 소리가 남달라, 소리가. 남달라? 남달라, 소리가 지금. 이 파워가. 오! 파워가. 그럼 자동 포기? 한 번 더. 우리 아이들이 웃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각각 두 번만 더 하고 무승부를 하든지 한 사람에게 몰아주든지. 자, 한 번씩 더. 자, 한 번 더. 이제 괜히 어깨 아파. 오, 마지막 한 번. 이제 마지막 한 번. 아, 빗나갔어. 자, 선생님 마지막 한 번이에요. 아니, 마지막 하고 이제 끝. 아니. 이렇게 한 번으로 끝. 아, 무승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두 분께. 자, 두 분 제가 진짜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셋. 많이 안 줘도 돼요? 많이 안 드려도 돼요? 그게요, 그죠? 주시는데 나는 여기저기서. 오. 내일 언제 여기 아껴놨다 해야 되겠네. 아유, 모르겠어요. 두 분이서 나누세요. 각각 하나하나씩 색깔 하셔도 되고. 이 저희 엄청 짱짱하게 만들었거든요. 네. 더 짱짱하게 하려면은 또 이 안에 막 애들 넣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속히 말하면 연식이 좀 돼가지고 우리가 이 연골도 좀 그렇고 하니까 이제 던지면서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한데 애들은 신납니다. 네. 아까 비석만 놔두면 이제 자기들끼리 갖고 나가서 놀고, 딱지도 놔두면 자기들끼리 갖고 나가서 놀고요. 그 애들이 뭐 종이로 만들었거든요. 이면지로. 저희는 이면지로 만들었는데 절대 그거 어디 버리지 못하게 해요. 꼭 보물처럼 놔뒀다가 또 가지고 나가서 자기들끼리 놀고 막 다 새로운 친구가 있으면 자기가 막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놀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기놀이인데, 공기놀이예요. 공기놀이는 소소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공기 5알씩 가져가시겠어요? 안에가 좀 없는 게 있네. 이렇게. 네, 여기 이렇게 5개. 안에 혹시 비어 있거나 그럼 말씀해 주세요. 네, 됐습니다. 5알씩 가지고 가서 5알 공기를 책상 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한번 해봐야죠. 뭐 하나 드려요? 뭘? 자, 한 알 짓기부터. 자, 이 방법이 저희 2가지가 있어요. 아실까요?
동네마다 조금 다른데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시범을. 자, 보시면 자, 다섯알 공개할 때 이렇게 하나씩 계속 집어가는 게 있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 2단계 가는 게 있고요. 이거를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를 짚고 놓고 짚고 요걸로 하는 거. 이렇게. 동네마다 조금 다르죠? 요게 끝이에요. 4단계까지. 한번 우리 이제 하나씩 짚는 걸 한번 해보고요. 해보세요. 팔 장난 아니죠? 오늘 밤 마사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힘을 썼어. 이렇게 집을 때 이렇게 집을 때 2번 이렇게 던져서 집으면 뭐라고 외치죠? 콩콩도 상대편이 먼저 외치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아시죠? 그쵸? 그쵸? 그리고 집는 것도 이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 아까 뒤에 선생님 하신 것처럼 이렇게 콩콩 집어서 하는 것도 있고 기술에. 그쵸? 그렇게 집는 것도 있고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추장, 된장, 네, 그 다음에 채기 또는 꺾기 올려서, 그쵸? 그 아리랑도 아세요? 혹시 아리랑? 마지막에 할 때? 딱 올려져 있는데 떨어져 있어. 이렇게 짚는 거 아리랑. 이거 알려주면 애들 또 그 승부욕이 발동돼가지고 연습합니다. 연습해요, 애들. 선생님이 좀 할 수 있어야 돼. 아리랑은 이렇게 2개가 올라갔을 때, 2개 아니고 서로 떨어져 있을 때 하나를 먼저 짚고 나머지는 반대 이렇게 짚는 거예요. 이렇게 짚고 이렇게. 그쵸? 그쵸? 방금처럼. 아리랑으로 하면 더블 점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해주면은 이제 애들이 막 연습해요. 밤새 이 공깃돌 가져가서 학교 쉬는 시간에도 설쳐놓고 연습하고 그러더라고요. 남자애들도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중학생들도 한다 그랬죠. 5개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연습하시고. 요즘에 문구점에서 이 5개를 파는데 500원씩 팔아요. 1000원씩 팔아요. 5알 들어있어가지고. 노는 것도 이제 뭐 좀 할 수 있어야 노는데. 자, 이제 고누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앉아서 차분히 머리를 쓰는 놀이 중에 하나. 자, 뒤쪽에 넘겨주시겠어요? 자, 그리고 가지고 계신 볼펜이나 매직 뭐 이런 거 활용해서 선을 그으실 건데, 혼자 하는 고누를 좀 알려드릴게요. 혼자 하는 고누. 혼자 하는 고누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볼펜이나 매직 여기 볼펜 혹시 더 있으니까 필요하신 말씀하시고.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릴 건데 순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면 전체에 이렇게 십자 모양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딱지도 이 모양이었죠 아까. 이 모양을 그릴 건데 먼저는 한가운데 밭전자 얘를 먼저 그려주시는데 그리실 때 너무 작게 그리시면 안 되고요. 아까 고누는 평민들의 놀이이지만 바둑돌이 선 위로 간다고 했잖아요. 선 위를 갈 수 있도록 칸은 좀 떼어주셔야 되겠죠. 너무 좁게 그리지 마시고 밭전자를 하나 그려주세요. 한가운데에다가. 꼭 자로 이렇게 그리진 않으셔도 되고요. 편하게 우리가 옛날 그 평민이다 생각하고 땅에다가 뭐 자가 있었겠어요. 땅에 그릴 때. 제가 삐뚤하게 그렸구나. 한가운데다 그려주시고요.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똑같은 걸 위, 아래, 좌우에 다 붙일 거예요. 위, 아래, 좌우에. 그래서 위에다가도 똑같이 하되 고누는 선을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선이 연결돼 있어야 돼요. 길이 연결돼야지 움직이죠. 길을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자, 위에 연결할 때 길을 연결시켜 주시고, 네, 상하에도 역시 길을 연결시켜서 해주시고, 자, 오른쪽에도 아이고 길이 연결이 안 되면 안 되고요. 길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면 고누판 여기까지 만들어집니다. 이 고누는 나홀로 고누, 이 고누는 선을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선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길이 통해지는 거예요. 밧전자를 다 따라서 하나씩 그려주세요. 놀이는 저는 그런 저희가 이제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놀이도 있고 공예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아이들이 꼭 장소가 있어야지만 놀까라는 거고, 그냥 우리가 있는 장소들에서 놀 수는 없을까?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놀 수는 없을까? 도구 없이 놀 수는 없을까를 가장 저희는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놀이도 만들어야, 너희들이 만들어서 놀아. 주어지지 않고. 딱지도 종이 줄 테니 너희가 만들어봐. 해봐야지 알잖아요. 방법이 좀 다양하게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친구는 딱지를 그 부메랑 딱지처럼 만들기도 해요. 그럼 야 그거 어떻게 만들어? 그러면 또 막 서로 배우기도 하고. 그게 이제 아까 그 비고츠키의 인지발달 이론, 모방을 통해서 타인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한 알 짓기, 두 알 짓기는 1, 2, 2학년들한테 다 안 되는 거예요. 4, 5학년쯤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나이가 되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거, 요거는 피아제의 이론과 연결이 좀 돼 있죠.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놀잇감을 만들어가면서 놀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주어지지 않고. 직접 놀이판들도 고누는 원래 땅에 그리고 놀았으니까 너희도 한번 그리고 놀아봐. 자, 이렇게 보여주고요. 다 그려주셨을까요? 그렸으면 이건 색깔이 구분 없어요. 색깔은 구분 없고요. 말을 놓으실 거예요. 두 분이 같이 쓰시면 되고요. 여기도 선생님 쓰시고 뒤쪽에 들여서 나눠주시고. 네, 어떻게 놓으실 거냐면요. 아까 두 분이 같이 쓰세요. 평민들이 했던 이 고누는 아까 그 면에다가 말을 놓는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선에 놓는다고 했을까요? 그쵸. 선에 다 놓으시면 되는데 제일 가운데 저희가 그랬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만 빼고 다 놓으시면 돼요. 모든 선과 선이 만나는 꼭지점에는 전부 다 놓아주시면 됩니다. 모든 선과 선이 만나는 꼭지점에는 바둑돌을 다 놓아주시면 돼요. 한가운데 저 파란색 부분만 빼고요. 오늘 영상 찍는다는 거를 제가 깜빡하고 와가지고 더 이쁘게 입고 올 걸. 영상 속에서 잘 나와야 될 텐데. 영상은 한 번 찍히면 오래 남는 거 아시죠?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건 아닌데요. 깜빡했습니다. 신경 쓰고 올 걸. 참. 다 넣으시면 돼요. 한 가운데만 빼고 모든 자리 다 넣으셔야 돼요. 자, 퀴즈. 자, 지금 놓은 바둑돌은 총 몇 개일까요? 이런. 아무 생각 없이 놨다가. 36개? 몇 개요? 확실히 36개일까요? 아니야. 다 아마 또 나름의 계산 방법이 다 있으실걸요, 지금. 몇 개요? 32개. 다른 분은 혹시? 35개. 혹시 안 세고 지금 찍으신 건 아니죠? 네.
아마 그쵸. 일일이 세는 사람도 있고 아까 아마 선생님은 한 판이 6개니까 이 4개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 이것도 그 초등학교에 그 구구단 들어가는 거랑 비슷해요. 그쵸? 더 빨리 세려고 3개씩 이렇게 몇 개가 있나 이렇게 세보는 사람도 있고요. 세는 방법이 좀 충분히 다양하죠. 놀이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32개의 바둑돌이 필요합니다. 32개씩 준비해줘야 되겠죠. 색깔은 아무 상관없고요. 꼭 바둑돌이 아니어도 돼요. 이 공깃돌 같은 것도 되고 이런 걸 놓을 수 있는 것은 뭐든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놀이의 제목이 고누인데 고누도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나홀로가 붙었어요. 나홀로. 즉 홀로 고누, 혼자서 하는 고누. 우리가 놀이라고 하는 건 아까 여러 사람이 같이 함께 하는 거라 했죠. 2사람 이상이. 근데 얘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이 놀이는 만들어낸 놀이 중에 하나거든요. 예. 이제 조금 더 오래된 분들이 만들어낸 놀이 중에 하나인데 이 만들어냈을 때 혼자서 하는 놀이 같이 요즘 아이들하고 많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나갔을 때 놀 사람이 없으면 놀고는 싶은데 그럴 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걸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얘는 혼자서도 할 수 있고요. 여러 명이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만들어내기 나름이고요. 우선 혼자서 한번 해볼게요. 나홀로 고누는 고누의 종류 3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일단 고누는 옛말에 꼬나보다 꼬나보지 마라는 옛날에도 있거든요. 그 의미가 뭘까요? 너무 째려보지 마 뭐 이런 의미. 한 곳을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마 이런 나만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마 이런 뜻인데 고누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지역마다 곤이 단어의 뜻은 다양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표준말은 고누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엔 고누라고 실려져 있고요. 이 뜻은 집중해서 하게 만드는 한 곳을 집중해서 쳐다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놀이 중에 하나예요. 얘는 크게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두는 고누, 상대가 못 움직이게 가둬버리는 고누가 있고요. 2번째는 따내는 고누. 원래는 따먹는 고누라고 하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애들하고 이걸 했더니 좀 약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따먹는 고누 뭐 이런 걸 좀. 예, 그래서 명칭을 좀 바꿨어요. 오해하지 않도록 따내는 고누라고 하고요. 마지막에는 이사하는 고누. 3가지 놀이 방법이 있어요. 가두는 고누는 말들을 막 이동하면서 서로 못 가게 막아버리는 건데 아이들은 셋 중에 어떤 방법을 제일 좋아할까요? 어떤 게? 그렇죠. 막 상대 걸 막 따먹는. 아까도 딱지 치시고 났더니 제가 뺏어가라고 말도 안 했는데 다 뺏어가시더라고요. 땄으니까 당연히 내 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딱지치기 약간 팁은 하시고 나서 색종이 있죠. 색종이로도 딱지를 만들게 해요. 몇 개씩 줘요. 그래서 이 본 딱지로 치고 내가 지면 미니 딱지, 새끼 딱지를 주는 거예요. 내 본 딱지는 절대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그러면 애들끼리 싸움이 안 나요. 나 하나밖에 없는데 저거 가져가면 울죠, 이제. 그래서 애들은 이렇게 뺏어가는 거, 내가 땄으면, 내가 이겼으면 가져가는 걸 좋아해요. 따내는 고누를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나홀로 고누. 그러면 고누들마다 따먹는 그 방법이 있어요. 상대의 말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상대의 말을 건너뛰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말이 외워져. 상대가 없죠. 말을 건너뛰면 그 징검다리가 되는 말을 가져올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슨 뜻이냐면 자, 말들을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움직여볼게요. 이 나홀로 고누는 말을 무조건 건너뛰어야 움직일 수 있어요. 절대 한 칸씩 못 움직여요. 그래서 건너뛰려면 그 앞에 말이 있어야 돼요. 말이 있는 상태에서 이 말을 제가 이렇게 건너뛰어서 이쪽 자리로 옮깁니다. 건너뛸 때는 칸을 띄어서 옮길 수도 없어요. 바로 그 다음 칸으로 건너뛰는 거예요. 개구리처럼. 띄었어요. 가면 이 말은 이 자리로 옮겨왔죠, 이제. 그러면 내가 가져오는 말은 뭐냐면 가져오는 말은 이 말이에요. 그 징검다리가 됐던 말. 가운데 건너뛴 말. 요거는 그럼 내 거 이렇게 가져옵니다. 하나 땄어. 그럼 이제 2번째 요걸 움직여 볼까요? 요거 어디로 건너뛰면 될까요? 그렇죠. 위에 빈칸. 말이 있어야 뛰니까. 뛰어서 이 자리로 옵니다.
얘는 없고요. 그럼 내가 가져오는 말은 가운데 이 말 하나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겠네요. 두 개 나란히 있는 거. 이 말을 한번 가볼까? 아, 이 말 말고 요 말을 한번 가볼까요? 그럼 요쪽으로 다시 가지고 와볼게요. 그러면 나는 이 가운데 말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럼 또 한 번 더 할 수 있겠네요. 이 상태. 아래에 있는 말을 위로 옮겼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말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더 이상 이제 못하니까 끝. 그럼 나는 도대체 몇 개를 따먹었는가? 이 개수가 많을수록 내가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IQ로 막 얘기해줬어요. 몇 개 이상은 IQ 몇입니다. 몇 개부터 몇 개까지 IQ 몇입니다 했는데 이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IQ로 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시네요. 진짜 잘하시는데요. 근데 잘하는 기준이 4개 이상이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개수가 4개보다 적으면 잘하는 축에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몇 년간 이걸 계속 하는데 했을 때 딱 2명을 봤어요. 1개 남은 사람. 이거는 우리 바둑, 오목 이런 거 하면 할수록 늘죠. 하면 할수록 늘어요. 네, 얘도 마찬가지.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혼자의 싸움이에요. 각자 하시는 거예요. 건너뛰어서 뛴 것만 그 가운데 징검다리가 된 말만 제 말이 되는 겁니다. 그쵸? 안 비어있으면 못 뛰어요. 선생님. 자리가 비어있어야 돼요. 그쵸? 거기만 갈 수 있죠. 일단은. 그렇죠. 가져오고 또 비어있는 자리를 보고 움직여야 돼요. 그쵸? 그렇죠. 가져오시고 그렇죠. 네. 네. 벌써 돈 나버렸네. 왼쪽도 있고 맞네, 오른쪽도 맞네. 있고.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왠지 선생님 불길합니다. 제가 살짝 여기 선생님 살짝 제가 자. 아니다. 불길. 아니요. 그냥 하세요, 선생님. 이거 사례가 나와줘야 돼가지고요. 요걸 한번 움직여볼까요, 선생님?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여기를 한번 잠깐 봐주실까요? 자, 멋진 사례가 나왔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꼭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한 분은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가 나와요. 잠깐 여기 봐주실래요? 뭐가 잘못됐어? 아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어떤 습관을 가지고 하거든요. 선생님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계속 움직이셨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말이 너무 많이 이게 제일 많이 남는 사례. 제일 많이 남는 사례. 알겠는데. 그래서 놓고 다른 방법을 한번 더 해보세요. 네 개 이하가 됐을 때가 제일 잘하는 것. 그쵸. 은근히 이게 아니죠, 선생님. 여기 있어서 여기 있었죠. 여기 이렇게. 그렇군요. 네, 그건 됩니다. 네, 맞아요. 5개. 아슬아슬하다. 첫 판부터 이렇게 잘 나오는 거 쉽지 않은데. 네. 은근히 이거 이제 한번 알려주면 애들이 또 차분하게 계속 하고요. 또 이게 승부욕이 있는 친구들은 다시 또 놓고 해요. 내가 남을 때까지, 부족할 때까지, 될 때까지. 그리고 좀 신중해집니다. 2번째 할 때는. 하셔도 돼요. 이것도 약간 바둑과 같아서 다음 수를 생각하고 놓게 돼요. 그래야 조금 더 잘할 수 있고요. 놓는 자리에 갔을 때, 그리고 또 우리 고스톱 하트 칠 때 한 번 내면 끝장인 거 아시죠? 낱장 불입. 한 번 말 움직이면 더 이상 다시 원래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7개가 평균이에요. 처음 했을 때 1번 7개, 6개에서 8개 사이 9개까지가 평균적으로 처음 했을 때 나오는 거고요. 2번째 하면 조금 더 이제 생각하셔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잘하실 수 있고. 또 놓고 하셔도 됩니다. 아직 다른 분들이 조금 덜 끝나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아까 옆에 거 살짝 컨닝하신 것 같은데 5개 하니까 나 4개까지 해봐야겠다. 잘하셨네요 진짜. 처음 할 때 막 이런 팁 막 안 드리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빡 하셨다가 2번째 하실 땐 조금 더 생각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는데 실토하셨군요. 첫 판이 아니셨네요. 그래도 3번 만에 4개 나온 건 잘하신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은 있었어요. 2개까지도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계속 도전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5기로 이제. 가지고 다음 거 넘어가려고 했는데 선생님 저 2개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 계세요. 이 강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하셨죠. 2번째가 있어요. 이 놀이에서 응용하는 거. 아까 이 고누는 길이 있어야 간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길을 더 만들어요 이제. 처음 거 생각하세요. 처음 거 생각하시면 처음에 그 네모에다가 대각선 끼리 이렇게 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것도 다 이렇게 대각선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알려드리기만 할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그러면 2번째 판이 됩니다. 단 고누는 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선들이 계속 연결이 돼서 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만들어 주셔야겠죠. 길이 더 많이 생겼어요. 막 갈 수 있는 길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의 상식상 전에 제가 했던 것보다 더 적게 나와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실상 이제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실상 해보시면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이유가 뭘까? 보면 우리는 익숙한 게 반듯반듯한 네모에 익숙해져요. 반드시 가는 거에. 대각선 길이 있어도요. 이쪽으로 갈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있는 말을 얘를 건너뛰어서 이쪽으로 보낼 생각을 못 하세요. 연결되어 있는데 길이.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고려하시면 그쵸. 이것도 다 대각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갈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을 조금 바꿔서 길이 더 많으니까 그런 길들로 계속 가려고 노력하면 훨씬 더 처음보다 많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바둑돌 다시 원위치 시켜주시고 마무리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죠? 바둑돌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은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 누굴까요? 네, 발명왕 에디슨 알아요. 맞아요. 발명왕 에디슨, 그는 수만 번의 실패를 많이 경험했다고 하죠. 결국 발명에 성공했죠. 네. 그리고 그가 도전하지 못한 다양한 실험들도 되게 많은데 그 에디슨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남긴 말.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내 평생 단 하루도 일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두 재미있는 놀이였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즐겁기 때문에, 즐겁게 했기 때문에 그는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힘듭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들은 되게 힘들죠. 감정 노동일 수도 있고요, 이게. 그러나 그것들을 일한다 생각하지 않고 재미있게 즐긴다 생각하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에 도전하시고 또 나의 가치를 충분히 거기에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단어, 마지막 문구는 이 말로 같이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또 자리로 돌아가셔서 또 멋지게 빛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